안녕하세요. 황승준입니다. 리눅스 4주차 수업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디렉터리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디렉터리랑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 디렉터리랑 파일, 자, 디렉터리도 파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 떻게 쓰는지, 그 여러 가지 또 명령어들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내용, 보기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윈도우에서는 메모장이라든지, 뭐 또 다른 편집기로 안에 파일의 내용을 열어보고 하죠. 어,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뭐 txt 파일이 있을 거고, 자, 확장자가 txt죠. 그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죠. 윈도우에서는 메모장에서 열 수 있는 거. 그리고 한글 파일 있죠. hwp 한글 파일이 있고, 그거는 이제 한글 프로그램이 있어야지만 안에 파일을 또 내용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MS 오피스의 엑셀 파일이라든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스프레드 시트라고 하는 어, 윈도우에서는 엑셀 파일이 XLSX 파일이 있고, 또 문서 편집 중에서 또 DOC 파일 있죠. 워드 파일이죠. MS 워드 파일. 그 PPT 파일, 프레젠테이션, 윈도우에서도 PPT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는 윈도우에서는 더블 클릭을 해서 그 파일을 열어서 파일의 내용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리눅스에서도 그런 GUI를 사용하게 되면은 데스크탑 버전이죠. 이제 그런 파일들을 우리가 열어서 어떤 프로그램 실행시켜서 그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서버를 다루기 위해서 검은색 화면, 콘솔 화면이죠. 터미널 화면에서 명령어로 안에 파일들의 내용을 보고 하는 명령어들을 또 PPT를 보면서 또 더 다뤄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파일 생성, 우리가 디렉토리 생성까지는 했지만 파일 생성은 안 해봤죠. 제가 그전 시간에 간단하게 뭐 그러니까 파일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rm 명령어로 삭제하기 위해서 임의로 파일을 하나 만든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파일을 직접 생성하고, 이제 그런 생성하는 명령어, 이제 이런 것도 배워볼 거고,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어도 이제 배워보도록 하죠. 파일을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에서 보면 컨트롤 C가 되겠죠. 파일 복사가 되고, 컨트롤 CV 하면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걸 되겠죠. 그리고 파일 이동. 음, 윈도우에서는 이런 파일이 있으면 또 드래그 해가지고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이 되죠. 근데 이제 리눅스에서 명령어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쭉 하는 것을, 아니면 뭐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컨트롤 X 잘라내기, 윈도우에서 또 잘라내기로 해서 붙여넣기로 하면은 그게 이동이 되죠. 일단 복사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C 하고 붙여넣기, 컨트롤 C V가 복사하는 게 될 거고, 컨트롤 X, 컨트롤 V로 아니면 이렇게 뭐 같은 디렉토리에 있다고 하면, 같은 폴더라든지 같은 드라이브 쪽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만 하더라도 파일이 이동이 되죠. 윈도우에서는. 리눅스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령어로 또 이동을 해야 된다. 어, 그리고 또 윈도우에서 파일을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뭐 단축키로 F2번을 누르게 되면 파일 이름을 변경할 수가 있을 거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또 이름 변경하면 이름 변경할 수가 있죠. 리눅스에서는 이름 변경을 또 어떻게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동이랑 이름 변경이 같이 써져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써져 있는지는 나중에 명령어를 보고 왜 같이 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이제 파일 링크, 링크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실행 파일에 링크가 걸려가지고 우리는 바로가기 더블 클릭을 하면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더블 클릭했지만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링크가 걸려 있어서 걔를 더블 클릭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링크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런 것들이 또 링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여기에 보이는 거는 PPT 자료 2라고 적혀 있지만 안에 내부적으로는 또 여기 주소가 이렇게 떡 뜨겠죠. 화면에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런 링크를 거는 거. 바로 가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만 더블 클릭을 하면 이게 실행이 되는 이제 그런 게 바로가기입니다. 리눅스에서도 이런 바로가기 같은 이제 파일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찾기라는 것도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파일 찾기라는 명령어가 윈도우에서도 있지만 명령어, 그러니까 도스 명령어로 치면 여기 있는 것도 다 도스 명령어로 윈도우에서도 할 수가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GUI를 쓰고 있죠.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 찾기도 탐색기에서 그냥 위에 찾기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찾기만 입력하게 되면 파일들을 지가 쭉 찾아서 리스트로 쭉 알려주죠. 찾은 내용들을. 리눅스에서는 마찬가지로 명령어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령어 위치 찾기라는 것도 명령어 있네요. 명령어의 그 위치가 이제 디렉토리 폴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명령어가 지금 내 컴퓨터 내 OS 리눅스 안에 어디에 있느냐를 또 찾아주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PPT를 보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 이런 것들은 다 쭉 했죠. 디렉터리 만드는 것도 했고 했네요. 자 이제 파일 내용을 보는 명령어라고 여기 있네요. 자, cat, cat이라고 하는 파일 내용을 이제 보는 명령어가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네요. 그래서 cat 사용자가 cat 치고 한 칸 띄우고 여기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파일에 정보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n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cat 한 칸 띄우고 -n 그리고 파일 1 그러니까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파일 내용도 번호를 붙여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cat etc host라는 파일을 내용을 보는 걸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일 내용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번호 -n을 붙이게 되면 여기 앞에 보면은 자 이런 번호들이 붙여진다. 이제 이런 옵션. 내가 꼭 번호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옵션을 붙이는데 이거는 많이 안 쓰는 옵션이긴 합니다. 굳이 번호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만약에 라인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이 -n 옵션을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외우기가 쉽긴 하네요. 명령어들이 리눅스에는 정말 많은 명령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옵션들도 다 우리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옵션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찾아보면 되죠. 우리의 책은 구글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글에다가 파일 보기 명령어라고 리눅스 파일 보기 명령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ca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알려줄 거고 근데 명령어를 보는데 번호를 보고 싶다 앞에 번호 붙여주기라고 또 구글에다가 검색하게 되면 이런 옵션들을 다 찾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이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굳이 외우진 않더라도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냥 손에 익혀지는 거예요. 익혀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ls 자연스럽게 ls가 그냥 지지는 거 파일 리스트를 보는 거 있죠. 그것도 자동으로 ls라는 명령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디렉토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cd라고 하는 명령어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손에 익게 되면은 그냥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나도 모르게 손에 익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알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이제 마이너스 n 이런 옵션들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가지고 안에 여기 번호 붙여주기라고 하는 거를 검색을 하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리눅스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막 명령어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 머릿속에서 외우려고 하면은 힘들어서 그리고 외우다 보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외워야 되나? 리눅스 너무 재미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내가 어떤 리눅스를 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서비스.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제 그런 서버. 리눅스 서버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를 내가 생각을 해서 목표를 잡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 검색하면서 찾아보면서 리눅스 명령어들을 있으면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한 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제 그거를 계속 쳐보고 입력을 해보고 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들의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명령어들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리눅스를 잘할 수 있다. 근데 단순하게 이런 명령어들을 있다고 해서 캣은 파일 보는 명령어, 뭐 cd는 파일 디렉터리 이동, ls는 파일 리스트를 보기 이렇게 계속 외우다 보면 막 외우는 거는 지쳐버립니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저런 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 찾아보면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자, cat이라고 하는 거는 파일 보기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n 옵션은 이제 이렇게 번호를 붙인다. 그리고 화면 단위로 파일 내용을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는 이게 more라고 하는 게 있네요. more. 그래서 화면 단위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more라고 나와가지고 만약에 어떤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는 요 파일의 안에 내용은 조금 긴 내용인가 봐요. 맞죠? 긴 내용, 파일의 내용들은 이렇게 잘라서 조금씩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주고 조금씩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은 다음 화면 출력.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내려가면 파일 안에 내용이 많은 경우 한 페이지에 다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그런 파일들을 볼 때 쭉 나와가지고 막 해서 지나가 버려서 화면에 넘어가 버렸죠. 위로 쭉 넘어가 버려가지고 맨 마지막에 커서가 깜빡깜빡깜빡 거리는. 그러면 위에 내용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물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쭉 올려가지고 마우스가 안 되기 때문에 스크롤로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또 키보드로 Shift 페이지 업 이렇게 누르게 되면 그 지나간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more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끊어서 이만큼 화면 보여줬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멈춰 있다가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또 밑에 있는 것들을 쭉 올라가서 또 보이게 되고 이제 이런 대로 이제 보여준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Q라고 눌리면 이렇게 뭐라고 적혀 있는 이 상태에서 Q를 그냥 키보드에 그냥 Q만 누르면 이제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그리고 개선된 화면 단위. 위에 뭐보다도 좀 더 개선된 파일명 출력하기도 되어 있죠. LESS, less라고 하면은 more를 사용했을 경우는 스페이스 바를 눌렀을 때는 이렇게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페이지 이렇게만 되는 형태죠. 그래서 요게 지나갔다 다시 위에 거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more는 종료하고 다시 또 more 검색어를 more를 파일에 볼 명령어를 입력해서 또 처음부터 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게 있지만 less라고 하는 명령 같은 경우는 J와 K 이 여기 명령어로 그러니까 여기 키보드 J만 눌리면 이 less라는 명령어로 여기에서 less라는 명령어가 돼 있죠. 그래서 요 화면이 나왔어요. 이 화면이 나왔을 때 내가 J를 누르게 되면 요 밑에 페이지 거를 보여주게 되고 K를 누르면 지나간 거지만 여기 지나간 거죠. 지나간 데 다시 그전 거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는 여기 한 줄씩
한 줄씩이네요. K는 한 줄씩. 스페이스바 똑같이 스페이스바는 다음 화면을 이동하고 자 컨트롤 B가 이전 화면. 그러니까 여기 페이지가 여기에 나온 거 쭉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더 있다면 요만큼의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는 more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스페이스바 누르는데 똑같지만 그리고 컨트롤 F도 두 개 중에 스페이스 바를 누르든지 컨트롤 F를 누르든지 어쨌든 여기 다음 화면으로 나오는 거고 컨트롤 B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고 있다가 다시 그 전에 있는 화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자, JK라고 하는 것은 한 줄씩 그러니까 한 가지씩 떡떡떡떡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예, 설명이 아까 JK가 이제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JK는 한 줄씩 떡떡떡떡 이렇게 넘어간 이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il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파일의 뒷부분을 출력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파일 뒷부분, tail이면 꼬리라는 뜻이죠. 꼬리. 그래서 꼬리, 끝부분, 뒷부분에 있는 거를 출력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more라든지 less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니까 파일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때, 한 페이지에 다 나타날 때는 이제 여기 있는 것도 보여주고 여기 있는 것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여준다고 했다고 하면은 이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페이지가 많더라도 아무리 파일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도 맨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10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10줄만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표시가 안 되고 마지막 10줄만 보여주는 명령어가 테일이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테일 10줄이 기본 디폴트 값은 10줄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 값은 10줄로 되어 있지만 파일의 마지막 내가 맨 마지막 7줄만 보면 되는데 10줄이면 너무 많으니까 7줄만 볼래요 라고 하면은 여기 옵션을 마이너스 7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옵션을 숫자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해당하는 크기 그러니까 개수 행의 개수를 출력을 해준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F 옵션이라고 있는데 이 마이너스 F 옵션 같은 경우는 여기 그냥 테일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 끝에 있는 부분만 보여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쉘로 빠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F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만약에 어떤 파일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 명령어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어떤 로그 파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비스를 할 때 정보 값이 화면에 쭉 출력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서비스를 할 때 정보 값이 쭉 출력이 되는데 그렇게 쭉 출력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실행을 시키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우리가 실행시키지 않고 요거를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그것도 나중에 배울 건데 이 백그라운드 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고 얘가 서비스로 그냥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여기 어떻게 출력이 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이 로그를 확인할 때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로그 확인할 때 그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이런 것들이 이런 로그들이 쭉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파일에 로그라는 파일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로그 파일을 볼 때 이렇게 테일에 마이너스 F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이게 계속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출력이 안에 계속 파일 내용이 추가될 때, 추가할 때마다 새로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면만 쭉 출력이 되고 나서 좀 이렇게 커서 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계속 만약에 또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왔다. 근데 로그 파일에 계속 추가가 된다. 또 새로운 게 추가가 되면은 또 새로 갱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마이너스 옵션, 보시면 종료되지 않고 대기 상태가 되면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이 내용 이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쉘로 빠져 안 나오고, 그냥 이 서비스라고 하는 이 파일을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고 있다가 서비스가 안에 내용들이 뭔가 추가가 될 때마다 여기는 그냥 새로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 보여주는 거다. 자, 그리고 그런데 요거는 종료를 시키고 싶다. 지금 보고 있는 거를 멈춰가지고 다시 여기 쉘로 나가고 싶어요. 멈추고 싶다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해줘야 됩니다.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가 뭐냐? 여기 보면은 컨트롤 C 키를 누르면 컨트롤 C 키보드에 컨트롤 C 키를 누르게 되면은 멈추고 이렇게 쉘 화면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일, 디렉토리를 자 복사하는 명령어는 cp라는 명령어네요. 이 복사라는 말은 카피죠, 카피. copy, 카피인데 여기 보면 이제 cp 이것만 가지고 한다라고 볼 수 있죠. 명령어가 그렇게 만들어졌네요. 윈도우는 카피입니다, 카피. copy인데 리눅스에서는 요 cp라는 명령어로 파일을 복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를 볼게요. cp 한가 띄우고 옵션 그리고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뭐 형식 자체는 그냥 cp라고 파일, 그러니까 얘가 원본 파일입니다. 파일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원본 파일이고, 자, 파일 2는 이 파일로 복사를 할 때 이렇게 복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파일이 파일 1, 이 내용이 파일 2, 얘도 그대로 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i를 붙이면 그때 RM에서 내가 명령어를 다룰 때도 -i를 붙이면은 물어본댔죠. 삭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i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파일 2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 원본 파일이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다. 그래서 A가 있고 내가 그냥 A라는 이름으로 똑같이 복사를 하게 되면 덮었을 거냐? 덮었을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A가 있고 B라는 파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cp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 디렉토리 안에는 이미 B라고 하는 파일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이 A를 복사를 해서 내가 B라는 이름으로 파일을 하나를 만드는데 B가 이미 있으면 덮었을 건지 아닌지를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i 옵션을 붙이면은 이제 물어보고 아니면은 바로 덮어 써버리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i 옵션을 붙이면은 물어보고 안 붙이면은 그냥 덮어 쓴다. 아니면 오류가 난다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r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디렉터리를 복사할 때 cp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복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파일을 복사를 하는 거고 -r 옵션을 붙이게 되면은 디렉토리 cp라고 했을 때 그냥 디렉토리를 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r 옵션을 붙이게 되면 디렉터리까지 다 복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두 인자가 모두 파일이면 인자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같은 파일을 다른 파일로 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이 명령어를 보면은 cp라고 하는 거는 복사라는 명령어로 했죠. 그러면 etc, /etc라고 하는 것은 루트, 이게 절대 경로죠. 절대 경로. 제가 절대 경로, 상대 경로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절대 경로 etc 안에 호스트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자, 텍스트 txt1로 저장을 해라. 복사를 해라. 이제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얘의 위치는 현재 위치는 지홈 디렉토리에 리눅스 ex라는 폴더 안에 ch라고 하는 폴더, 이 폴더 안에 들어가 있죠. 이것도 확인하려면 여기에서 pwd로 확인하면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파일을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얘는 상대 경로죠. 현재 위치 아무것도 안 적혀 있죠. 점/를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텍스트 1로 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1이라고 하는 여기 ch2에는 1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복사를
하니까 text1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 복사가 된 겁니다. 이 파일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것도 실습할 때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인자가 디렉토리인 경우는 우리가 배웠던 명령어 중에는 mkdir, 이 디렉토리를 만드는 명령어를 배웠죠. 그래서 cp text1이라고 하는 temp라고 하는 것은 이 text1 파일을 temp라는 디렉토리로 복사를 시키는 겁니다. temp라는 게 있으면. 그래서 temp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안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래서 원본 파일과 또 다른 이름의 복사를 하면은 현재 cp.txt 파일을 temp 안에다가 여기 이렇게 복사를 했을 때는 temp 안에다가 이렇게 text1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내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그런 거 있죠. 윈도우에서도 보면 이제 그것처럼 여기도 text1이라는 이름 원래 이름인데 그냥 temp라고 디렉토리로 바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이 이름으로 그대로 복사가 되지만 내가 text2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템프에는 text2라는 이름으로 복사를 또 별도로 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만약에 cp 해가지고 etc라고 하는 위치는 나는 여기 내 사용자는 자 유저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저 1. 유저 1이라고 하는 사용자인데 얘는 일반 유저입니다. 일반 유저. 자, 그럼 일반 유저 말고 여기 etc에다가 이 내가 원하는 파일을 복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허가 거부 이렇게 넣어줘.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로 되어 있을 거니까 뭐 deny, permission deny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거는 그 디렉토리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고 그거는 관리자 권한으로 만약 복사를 하게 되면은 복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관리자 권한으로는 또 어떻게 복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자를 여러 개 했을 경우는 여러 개 지정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반드시 디렉터리를 해야 한다. 그 마지막에 지정 디렉터리 앞서 지정 파일들을 모두 복사된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이 파일을 어디에 temp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파일에 쭉 나열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는 꼭 디렉토리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는 일반 파일을 쭉 여러 개를 쓰고 마지막에는 디렉토리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호스트 파일도 복사가 됐고 서비스라는 파일도 이게 복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옵션이 덮어서 이거는 뭐 덮어쓸까요? N 하면 안 덮어쓰게 되고 Y 하면은 파일의 내용을 안에 또 덮어쓰게 되는 마이너스 옵션을 하는 게 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R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이너스 R 옵션은 디렉토리를 복사를 할 때 사용을 한 거다. 이것도 다 실습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